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 사업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이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 공모로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민간 자본 1조 2천여 원을 유치해 미개발지 860만 제곱미터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자격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컨소시엄입니다. 5개로 나눠진 사업지구에는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승마장 등 레저 위락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 1월 4일까지인 국제 공모의 전망은 투자가치 상승으로 매우 밝습니다. 화양지구가 온화한 기온에 제주도 못지않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 데다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가설 공사로 접근성마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치 주요 대상인 중화권 부동산 기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 유치 결과 중국, 홍콩 등 부동산 투자 개발사들의 참여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본 투자 유치 공모에는 홍콩, 중국 등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개발 사업자의 추가 개발도 국제 공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해양산업은 350실 규모의 콘도와 6만 제곱미터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신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지구의 13%만 개발된 여수 화양지구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국제 공모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산단 내 공장 증설을 위해 공장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지가 차익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산단 내 48만 4천여 제곱미터의 자연 녹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오는 2018년까지 산단 내 일부 업체의 공장 증설을 위한 개발 계획 변경 고시를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자연 녹지가 공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1,100억 원 정도의 지가 차익이 발생해 이 가운데 50%를 기부금 형태로 받아 290억 원을 대체 녹지 조성과 혁신지원센터 건립비로 사용하고 155억 원을 사립외고 설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해양수사 담당 경찰관 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쳐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배치된 해양수사 담당 경찰관은 모두 29명으로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고흥과 보성 등 8개 경찰서에는 해양수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 의원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글 교육부터 취업 알선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이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말이 서툰 데다 한글을 쓰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공부하니 한층 마음이 편합니다. 한글 교육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단계별로 진행돼 빠른 한글 습득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의 고충은 단순히 언어 장벽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직장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을 때도요, 전화 드리면 그냥 외국분이시에요? 예, 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외국 사람은 안 써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같은 고충을 감안해 일자리를 갖기 위한 소양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무료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적인 실기 교육을 통해 커피숍이나 카페 취업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 있으니까 꼭 타서 운전면허 타서 꼭 운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해서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호응도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여수 지역에만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은 모두 1,200여 세대. 어느덧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현 순천대 송영무 총장의 임기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장에 대한 정부 임명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순천대로부터 추천받은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무회의 등 후속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총장 공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오는 16일 송영무 총장의 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5회 정채봉 문학상 대상작으로 허예란 작가의 503호 열차가 선정됐습니다. 503호 열차는 지난 1930년대 옛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을 소재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고려인 가족들의 모습을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창작 동화입니다. 정채봉 문학상은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으며 여수 MBC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순천시 문학관에서 정채봉 동화잔치 100일장 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에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은 오는 17일 중국 장사시에서 현지 학생들과 합동 공연을 갖고 광주 전남의 문화를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농민들은 풍요 속 빈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쌀값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쌀 수입 중단하라!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값싼 수입쌀입니다. 정부가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을 더욱 저가로 시장에 판매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은 작년 12월 말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다 보니까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15만 3천 톤보다 3.7% 증가한 430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쌀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증가하고 여기에 수입쌀까지 쌀값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수입쌀보다 2배 이상 늘릴 것과 50만 톤 이상의 대북쌀 보내기로 쌀 수급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이달 중순 최종 발표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쌀 대량 소비처를 찾아내고 벼경영 안정 대책비를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쌀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벼경영 안정 대책비를 예년 수준인 570억 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자체와 농협이 농민단체와 함께 쌀값 폭락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해도 기아의 가을 야구는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끝난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을 조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박수받을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개막 6연승, 깜짝 선두 등극으로 올 시즌 8안을 예고했고 시즌 내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승갑니다. 김한석의 끝내기 석점. 이처럼 기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이 투박한 듯 섬세한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은 선수단을 하나로 묶었고 선수단은 시즌 막판까지 가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넘어 리그 최고의 에이스가 된 양현종. 마무리 부재라는 팀의 고지를 일거에 해소한 윤성민.
여기에 최영필을 비롯한 고참 선수들도 베테랑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젊은 선수들은 리빌딩 시즌에 걸맞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야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팀 타율 꼴찌의 타선이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 용병 투수들의 활약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며 팬들에게 야구 볼맛을 선사했기에 기아의 2015 시즌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남해안 안중권 발전협의회는 어제 진주시청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영호남 8개 공동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진주 등 남해안권 9개 지역 시장 군수가 참여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수 경도 리조트가 복합 리조트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광역 관광버스 운영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동서통합지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 8개 역점 분야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설립자인 이용아 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졸업생과 재학생 등 144명이 설립자 이용아 씨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면서 학교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설립자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추가 소송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둘러싼 민원이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방부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과의 합의가 무산되자 어제 중장비를 투입해 인포초소 생활관 신축 공사를 재개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중장비의 군부대 진입을 막았지만 경찰이 이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주민들은 하지만 공사 자재의 추가 반입을 막겠다며 천막을 치고 밤샘 감시에 나섰으며 국방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며 기존 설계대로 진행되는 신축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을을 맞아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어린이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어린이 문화 공연으로 몸짓하는 사람 조성진의 장구와 노는 마임을 선보입니다. 차갑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